영상은 앞 영상에 이어서 자 마지막 마무리 정리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제 회전체 프론트 쪽 입장의 회전체 형상과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쪽 우측의 자 회전체 형상 만드는 작업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먼저 프론트 쪽의 회전체 형상의 스케치 작업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정면도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 스케치가 진행되죠. 자, 그럼 이쪽 방향에서 스케치했는 내용은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가 되죠. 자, 그래서 바디 하나 추가하고요. Alt IB. 자, 요거는 프론트 샤프트 바디라고 이름을 정의했고요. 자, 여기에 프론트 메인,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를 복사해서 프론트 샤프트 바디에 붙입니다. 자, 하지만 복사 붙이겠다 그래서 링크는 안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자 프론트 샤프트 바디가 아니라 스케치로 자, 프론트 샤프트 스케치로 자 이름을 해주신 다음 자 스케치 안으로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수정.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은 드래그해서 다 지워주시고 자 회전체 형상이니까 엑시스 추가나 먼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파일로 자 그 들어갑니다. 자,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리면 좀 더 그리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상하 대칭 형상 자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회전체 형상 그리고 상하 대칭 형상이니까 위쪽 부분만 그렸습니다. 오토 서치로 자 시메트리 H축에 대해서 대칭 불러주시게 되면 자 컨스트레인트로 자 여기 그룹 안쪽 치수와 제일 위에 해당하는 치수 두 개가 필요하고요. 회전 중심 축에 대해서 자, 요 치수 하나, 요 치수 하나. 마지막 자, 요 치수 단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 여기는 9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5입니다. 여기는 7.4. 자, 5고 여기는 2고 여기는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프로파일이 자, 샤프트로 회전을 자, 하게 됩니다. 샤프트 오케이. 자,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은 이 9라는 치수는 에디트 포뮬라로 C값에 나누기 2가 자, 링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만약에 링크가 안 들어가 준 상태에서 C값이 커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회전체 바디를 자, 3차원상에서는 이 프론트 메인 바디 쪽하고 나중에 포켓된 형상과 유니언 트림 연산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C값하고 샤프트의 그 폭의 9mm가 링크 관계가 없으면 바로 에러 나버립니다. 자, 그런 거 링크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컬러를 바꾼 뒤에 이제는 위에서 평면도 입장에서 보고요. 지금 이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이 스케치. 자, 이 스케치는 이미 우리가 이 평면도 입장에서 작업했는 게 있다면 스티프너 바디 쪽 형상일 거고요. 또 이 스티프너 바디나 또 이 리브 형상일 텐데 자 가까운 쪽 찾아가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리브 원본의 측면 쪽에서 센터그래프 부릅니다. 자, 이 패드 하나만 한번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Alt IG IG가 아니고 Alt IB로 자, 빈 바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컨트롤 V로 붙였는데요. 자, 요 바디는 자, 포켓 바디가 되겠죠. 프론트
포켓 바디입니다. 프론트 쪽에 포켓 바디로 자 물론 스케치가 3.5mm 아래쪽 평면을 서포트로 그려진 상황이거든요. 자, 요거 스케치 작업 평면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요 샤프트 회전체 영상에서는 스케치 작업 평면이 XY 평면으로 맞춰져서 위아래로 지금 이 솔리드 두께만큼만 올라가면 되겠죠. 자, 패드 A의 스케치 수정 들어갑니다. 자, 모두 기존 거는 지워주시고, 자, 프론트 샤프트 좀 숨기고요. 파트 바디도 좀 숨겨놓고, 딱 필요한 지금 우리가 스케치하는 요 부분만 센터드 렉탱글, 자, 역시 센터드 렉탱글 잡아서 좀 확대를 해서 자, 보여드리면 항상 크게 줌 인아웃을 자 게을리하지 마시고 크게 그려서 그려주시면 자 실수를 덜 합니다. 자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확대하고 하는 것을 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6.4 4점입니다. 자 6.4니까 3.2 자 여기는 4.2 자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안쪽에 그려지는, 자, 요 불필요한 선들은 트림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자, 작업 진행했습니다. 3D로 나가서, 자, 지금 안쪽 구멍이 나는 이유는 틱 옵션 때문이겠죠. 자, 틱 옵션 꺼주시고, 자, 위로, 자, 아래로 얼마 가느냐 하면, 원바디 내에서 포켓 작업할 때는 up to next나 last를 쓰지만, 자, 지금 프론트 샤프트 바디를 이제 쇼해서, 자, 여기에서 링크는, 자, 기존 거는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에 해당 스케치, 지금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포뮬라 안에 들어오셔서 스케치를 찍으시면, 자, 그 스케치 내에 총 높이 6mm라는 회전체 스케치 6mm 치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위쪽만큼은 절반만큼만 자 올라가고요. 자 세컨드 쪽도 마찬가지죠. FX 들어가셔가 자요 샤프트 1에 스케치를 찍어서 역시 높이 6mm에 나누기 2를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오케이 자 됐죠. 자 프론트 샤프트 바디 쪽으로 연상 갑니다. 디파인 하시고 프론트 포켓을 거기에 제거하는 작업이 리무브 진행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파트 바디 쇼 해주시고 자 여기에 지금 연산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포켓 작업이 이 파트 바디의 프론트 메인하고는 일단 연관관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프론트 샤프트 바디를 자 프론트 메인 바디 쪽에 이제 더해지면서 자 여기 프론트 메인 바디 쪽에 더해집니다. F 물론 라이트 메인 바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프론트 메인 바디 쪽에 F 눌러서 자 여기에 더해주게 되는데 자 밑에 자, 갑니다. 프론트 샤프트 바디를 어셈블리도 더하는 연산입니다. 또 add도 더하는 연산입니다. 근데 왜 더하는 어셈블리와 add가 두 개가 있느냐? 자 여기서 어셈블리와 add의 더하는 연산에 있어서 차이는 자, 차후에 또 다음 실습 예제를 통해서 포지티브 플러스 속성의 바디인지 네거티브 마이너스 속성의 바디인지에 대한 설명을 실습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어셈블리 연산으로 항상 더하기를 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셈블리 연산 어셈블리로 무조건 더한다. 자, 리무브는 제거한다라는 거였죠. 인터섹트는 교차시키는 연산이었는데요.
유니언 트림이 있습니다. 유니언 트림. 자, 유니언이라는 게 바로 더한다, 합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트림은 우리가 스케치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셨죠. 또 GSD에서도 트림은 잘라낸다라는 기능 의미도 있지만 남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언 트림 들어가서 더하면서 이 원초적으로는 더합니다. 샤프트 바디와 프론트 메인 바디 간에 더하는 연산이지만 내가 paste to remove로 제거될 면을 찍어줄 수도 있고요. paste to keep 남게 될 면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거될 면을 요 솔리드 메인 프론트 메인 쪽에 요 단면을 찍게 되면은 상대방의 포켓 영상 안쪽 부분을 만나는 부분까지 요 안쪽 부분이 프론트 쪽에 해당하는 요 메인 영상이 프리뷰 눌러보시면 제거가 됩니다. 예. 자, 원바디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진행하실 때는 마지막에 불필요한 면들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할 때는 드레서 피처의 리무브 페이스나 또는 포켓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스케치로 자, 그런 임의에 돌출된 그 영상의 바디들의 피처를 자, 선택해서 스케치를 그려가 잘라내고 버리고 했었는데 멀티바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 또 불리언 아프레이션 적당한 연산을 통해서 자,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바디 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바디 스케치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이 스케치 역시 자, 그려지는 위치는 자, 요 평면이 되겠습니다. 9mm 안쪽 이동된 요 평면으로 자, 회전체 바디 시작합니다. Alt IB로 일단 라이트 쪽 예, 샤프트 바디. 자, 라이트 쪽 샤프트 바디 스케치 포지션드 스케치로 자, 라이트 쪽 스케치 바디. 아, 물론 요거를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를 가져가면 바로 그게 지금 스케치하고자 하는 그 작업 평면이기도 하고 예, 작업 축 방향이니까 그냥 재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라이트 마스터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름을 예, 라이트 샤프트 스케치다 라고 이름만 바꾸어 주시면 자 헷갈리지 않겠죠.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려져 있는 내용의 프로파일들은 삭제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에 회전 중심 축에 해당하는 선 하나 먼저 그려주시고요. 또 우리 원바디에서 스케치할 때 자 기억나시겠죠? 라인의 컨스트럭션 요소를 축의 가운데점으로 해서 컨스트럭션 요소의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미리 자요 회전 중심 축은 아래쪽 40mm에 해당하는 평면의 일치 그리고 컨스트럭션 라인은 자 여기 35 3.5 옵셋된 요 평면의 32.5만큼 요 치수만큼 자 이렇게 자 링크를 걸어 주시면서 요 치수는 라이트 마스터의 해당 치수와 또 링크를 걸어 주셔야지만 회전치 형상도 라이트 마스터 형상에 자 이 마스터 스케치 치수가 수정되는 데에 있어서 링크를 걸고 따라가겠죠. 그죠? 자, 에디트 포뮬러 창이시고 라이트 마스터를 선택하면 바로 거기에 해당 스케치들이 모두 치수들이 포함돼서 나오면 32.5 찾으셔가지고 오케이 해주시면 딱 그 중심 위치에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컨스트럭션 아이콘 끄시고 프로파일로 회전체 형상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체 형상 스케치도 자, 상하 대칭 형상이니까 제가 절반 위치까지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는 선은 오토 서치로 시메트리 대칭으로 컨스트럭션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컨스트레인트 치수로 치수 구속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형상 구속 잠시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치수 스케치 작업 진행하는데 좀 편하겠죠. 그리고 요 엑시스 축도 자, 이렇게 컨스트럭션 요소 라인에 일치 구속을 주시는 게 자, 아이소 컨스트레인티드 작업에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자, 이렇게 치수 자 빼줍니다. 자,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자, 요 치수는 자, 9가 되고요. 역시 C값에 나누기 2 관계 들어가야 되겠죠. 7.45 자, 여기는 7.45 여기는 2.4 자, 그리고 2, 6, 17이 되겠습니다. 2, 6, 17 자, 이렇게 회전치 형상 프로파일이 그려지게 되면은 자, 3D로 가서 샤프트로 회전 자, 또 제가 나오기 전에 또 깜빡했는 부분이 9mm라는 치수 또 실수할 수 있겠죠. 반드시 절반에 해당하는 치수는 C값에 나누기 2를 하는 거 자, 잊지 마시고 자, 다시 자 보시겠습니다. 3D로 가서 자, 라이트 샤프트 스케치 부분에 칼라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위아래로는 C1 챔퍼 자 45도 각도 챔퍼가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챔퍼 작업 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원바디에서 모델링 하면서 이 부분을 페이스 리무브 페이스로 찍어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쪽 형상은 같이 자 쉘 티크니스로 뚫었던 작업일 겁니다. 멀티바디로 하면서는 이쪽 부분이 지금 자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역시 라이트 마스터는 라이트 메인 바디 쪽으로 디파인을 좀 끌어주시고 자 여기에 회전체 라이트 바디를 역시 유니언 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요 세 부분의 리브 끝이 다 삭제가 돼야 되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한쪽이 다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페이스 투 킵 남기는 쪽을 찍어주는 걸로 이쪽 메인 라이트 쪽 측면부 좌우측을 남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남기겠다. 그럼 상대방 솔리드 이면을 만나는 상황까지 남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세 부분이 위아래쪽으로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는 자 유니언 트림 연산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트리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트리를 좀 줄인 상태에서 파트바디 전체를 자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도면상에 나와 있는 정보 값으로는 자 A값 110 자, 이동됐고 B값 6.5 자 C값 19.5 자 변경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따라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컨트롤 Z를 다시 뒤로 되돌린 다음에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0이라는 치수를 30 5.7이라는 치수를 20으로 프론트 쪽 스케치 주요 치수 바꿔도 자 따라가는 데 반해 뒤로 갔다가 라이트 마스터도 한번 자 회전체 형상 샤프트까지 자 따라가는지 50만큼 한번 띄워 봤습니다. 3D로 변경했을 때 자 샤프트 형상까지도 이렇게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는 좀 숨겨 주신 후에 이 A 값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서
길이에 따라서 리브 개수가 컨트롤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서 릴레이션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 날리지 어드바이저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현재 작업 워크벤치 보이시죠? 자, 이 작업에 포뮬라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링크 관계가 뭐하고 걸렸다라는 것을 자, 보여주는 건데요. 자, 너무 릴레이션 안에 이런 집안이 많으면 좀 트리를 이해하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자, 이 fx의 릴레이션을 숨기는 게 하이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선택한 오브젝트에 가셔가 하이드를 해주셔야 자, 이렇게 숨겨집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보고 싶다면 히든 오브젝트로 가셔서 자, 다시 멀티 선택해서 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룰, 리브 룰이라고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보고요. 자, 요건 주성문이라고 해서 룰 문장 내에 슬래시 별표 또 마지막에 별표 슬래시로 자,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예, 룰 문장 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설명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문장. 딜리트 해주시고 제일 위에 버튼 이게 눌러져 있게 되면은 제가 엔터키나 탭키로 내가 원하는 위치의 커서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끄는 게 디폴트입니다. 자, if. 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if. 저는 이 a 값을 컨트롤해서 리브 개수를 자, 조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a 값을 자, 클릭해서 a 값이 여기 들어오죠, 먼저. 그럼 a 값이 자, 크거나 같다. 얼마만큼? 70mm보다 크거나 같고 70도 포함이라는 뜻이고요. and 그리고 A가 작다. 뭐보다? 85mm보다 작다라고 제가 자 수식을 적었습니다. A가 70mm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70 포함 71, 2, 3, 4 쭉 가는 거죠. 얼마까지? 84.9mm. 그러니까 85보다는 작은 값 범위까지는 자, 이런 조건이면 엔터 한 번 더 치고 탭키 눌러서 결과 문장의 중괄로 열고 다음 줄에 탭키 2번 눌러서 이 리브의 패턴 자, 요게 바로 리브의 패턴 원본일 테고 그 다음 게 바로 패턴의 자, 원본일 겁니다. 센터 그래프 부르면 자, 여기 패턴 나왔죠? 패턴을 클릭하면 자, 룰 문장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패턴에 해당 우리가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멤버스 오브 올에 모두 나타납니다. 물론 패턴의 개수 이름을 리네임을 해 놓으셨더라면 여기에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자, 근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게 number in direction 1. 첫 번째 방향으로의 넘버 개수입니다. 자, 우리 렉탱글 패턴은 첫 번째 방향과 두 번째 방향, 두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데 number in direction 2가 바로 두 번째 방향으로의 개수를 자, 두 번째 걸로 확인해 주시고 스페이싱도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wer in direction 1, lower in direction 2 값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값이거든요. 더블 클릭하시면 자, 밑에 4개라고 이미 원본 개수 리브 하나, 둘, 셋, 4개 올해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4개를 equal 70보다 크고 85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3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가정은 요 범위고요. 두 번째 가정은 자, 마지막 끝에서 드래그를 해서 물론 복사하기 전에 지금의 이 문장이 자, 에러가 없는지 자, 어플라이 먼저 한번 눌러보시고 문장에 에러가 있으면 자, 어플라이 누르는 순간 에러 메시지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어플라이를 먼저 한번 눌러보면 한 문장에 조건문의 문장에서 에러가 없으면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자, 결과 문장 마지막에서 else 한 칸 띄우시고 컨트롤 V 자, else 한 칸 띄우고 if는 자, 위에 첫 번째 가정을 if로 가정하면 두 번째는 else if는 그 밖에 만약에
뒤에 조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첫 번째 if,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else if, else if, else if로 가고 마지막은 그 밖으로 홀로 남는 거는 그 밖에 else로 조건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룰 문장의 자세한 문장의 구조. 자, if 문장이 하나짜리가 있지만 또 결과 문장 안에 또 이중 if, 이중 if 문장 결과에 또 삼중 if. 자, 이렇게 예, 나중에 if 문장 그리고 if 문장이 멀티플하게 한 문장 룰에도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예, 난리지 쪽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범위가 이제는 두 번째 경우는 85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 위에서 8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85도 되고 8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93.7 3.7보다는 작은 경우 93.7보다는 작은 경우는 자 4개의 결과를 내겠다. 그러면 93.7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지금의 이 도면의 경우는 리브가 4개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93.7이 아니라 93. 만약에 94라고 하죠. 94. 94보다 작다면은 4개를 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요 else if 문장까지를 카피해서 자, 엔터 두 번에 컨트롤 V. 자, 이제는 94보다는 크거나 같고 110보다는 작을 때 자, 밀리미터 단위 빠뜨리지 마시고 자, 5. 자, 엔터 두 번 마지막이죠. 또 else if 1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1보다는 작을 때 121. 자, 마지막은 120까지 할까요? 120까지 자, 작거나 같다. 자, 120 이상은 모델링 방법론적으로는 자, 120 이상은 입력 자체를 하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거. 자, 그거를 마지막에 조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엔터, 엔터. 컨트롤 V. 자, 마지막에 else라고 하는 부분은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즉 120까지는 괜찮은데 120보다 넘어가면은 자, 아예 입력 자체가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게끔 일단 자, 그리고 7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69라는 숫자가 길이가 나오면은 에러 메시지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MESSAGE 메시지라는 것을 뿌리겠다. 요거는 소갈로 해주셔가지고요. 자, 땡땡 두 개의 땡땡 문장에 자,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의 입력 값은 유효 입력 값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의 입력값은 유효 입력값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범위는 입력 범위는 70mm 보다 커야 되고 같거나 커야 되고 A 다음에 자, 또 120mm보다 작거나 입니다. 자, 벗어났습니다. 입력 범위는
120mm 입니다. 라고 땡땡 닫아주시고 소갈로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자, 요 위에 케이스 경우 네 가지가 아닌 범위를 벗어나면 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자, 오케이 적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최종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69가 됐을 때 파라메타. 자, 69가 입력이 될 때는 자, 지금의 입력값은 유효 입력값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입력 범위는 70mm 이상이나 120mm 이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70이라고 입력하면은 실제는 리브가 3개입니다. 3개.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범위고요. 자, 85, 84까지가 자, 입력해 보면 자, 여기 여유가 좀 있지만 84까지는 3개고요. 85부터가 자, 범위가 93.7 자, 93.7 그러니까 85부터는 4개가 출발이 되고 94까지 93.7까지가 자, 93.7이니까 93.7까지는 도면에 입력된 대로 자, 4개가 나옵니다. 근데 94가 되게 되면은 자, 5개로 넘어가는 거죠. 94 들어갔을 때는 요 리브 하나에 자, 하나, 둘, 셋, 4개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자, 94부터 언제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냐? 110까지입니다. 110보다 작은 범위니까 109까지가 지금의 5개의 리브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자, 5개죠. 그럼 110부터 120까지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110 입력해 봤을 때, 자, 리브가 110일 때 왜 하나, 둘, 셋, 넷, 4개지? 자, 룰 문장 더블 클릭 2번 해서, 아, 결과가 4로 해놨었네. 여기가 6이 되면, 자, 110과 120 사이 범위 내에서는, 자, 6개. 바로 6개로, 자, 적용돼서 나옵니다. 얼마까지라 그랬죠? 아까. 자, 더블 클릭 120까지입니다. 자, 120까지는 6개로 나오고, 120이 벗어나는 121이 되는 순간은 또 더 초과하면 또 이 메시지 띄우기로 했었죠. 그죠? 자, 지금의 입력값은 유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설계 입력 방법의 어떤 예, 기준 틀을 잡아놓고 작업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A 값을 우리가 93.7이라고 입력을 해 놓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파트 디자인 영역에서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바디를 하나로 가져가면서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피처의 아이콘들, 꾸미는 아이콘들, 트랜스포메이션, 서페이스 베이스드 피처 아이콘들을 자, 한 바디 안에서 아이콘의 피처 아이콘을 갖고 예, 쭉 일렬로 작업을 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 스케치하고 예, 아무리 컨셉을 잘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컨셉 단계에서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계속 이런 식으로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거는 딱 막혀버리는 예, 단계가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짜집기라고 하는 거죠. 또는 군더더기 살을 막 붙여가기도 하고 군더더기 살을 막 빼가면서 피처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데이터가 예, 모델 자체의 데이터가 지저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트리도 또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이나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면 좀 덜 데이터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트리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꾼다든지 컬러로 구분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데이터 플랜이나 또는 마스터 스케치를 사용하지 않고, 예, 그때그때 해당 바디에 해당 스케치들 막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작업 진행을 한다면 복잡한 형상 모델링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째 방식에 바디를 나누어서 해당 바디를 나누는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덧붙인다면, 스케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스케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디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케치에 바디가 지금 한 개씩 다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바디에도 스케치 하나가 있죠. 그리고 자, 요 패드 2에도 스케치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인터섹션의 프론트 카피 패드에도 스케치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바디 하나에 두 개가 존재하면 그거는 카티아 V5 스펙트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트리 방식에서는 좀 빗나가는 방식입니다. 항상 바디 하나 안에는 스케치 하나씩만 존재하고 그 스케치 하나를 갖고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가 한 개씩만 들어가는 걸로 원칙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베이스 피처 아이콘은 한 개씩만 존재하고요. 자, 각 바디에 보시면 스케치를 가지는 피처는 한 개씩만 들어가고 드레스업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은 100개씩, 1000개씩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바디도 보시게 되면 스케치를 가지는 피처 하나만 있고 드레스업,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콘이 들어가죠. 스케치를 가지는 피처 한 바디에 꾸미는 작업 들어가고, 자, 그런 식으로 트리를 자 구성한다.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됐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페이지 모델 15번째 거 마무리 지었습니다.